지난 2009년 학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 벌어진 현장. 전북 고창의 마한 백제시대의 고분군에서 모로비리국의 실체를 가늠케 하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1500여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마한 백제시대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창 봉덕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금동 신발과 중국제 청자 등의 위세품, 이른바 세력을 과시하게 한 물건들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 고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잔디를 깔아놓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것이 마한 백제시대에 조성된 분구묘인데요. 지난 2009년 발굴 조사가 끝나고 이렇게 무덤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무덤 자체는 이제 원래 소나무들이랑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정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산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이 위에서 이제 예전에 70년대 막 돌굴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막 그런 중요한 것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에 이 무덤 이 동산 자체가 무덤으로 사람들 자체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500년이란 시간은 이 거대한 무덤의 모습은 물론 무덤의 주인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아가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 형태가 흡사 낙타의 등과 같은 이 두 개의 고분을 사람들은 쌍나발등이라 불러왔는데요. 능선을 따라 멀지 않은 곳에서 두 개의 고분이 추가로 확인돼 이 총 4개의 고분을 봉덕리 고분군이라 말하는 겁니다. 봉덕리 고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상호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밑에 저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분구의 밑에의 이 길이, 이게 무려 100여 미터가 넘습니다. 아마도 그 신라에 있는 고분들 있죠. 이 정도 규모보다도 오히려 크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마한 세력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하늘에서 바라보니 이 거대한 무덤의 크기가 실감이 나는데요. 봉덕리 1호분의 경우 긴 쪽인 동서의 길이가 대략 63m, 남북은 대략 52m 내외입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의 공사를 하려면 수많은 장비와 사람이 한동안 이 일에 매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15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최적의 흙을 옮긴다라고 보면 한 사람이 지게를 가지고 50kg을 매일 일할 때 약 3,500명이 1년을 일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고분의 크기입니다. 1500년 전에 이렇게 큰 고분을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에 걸친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김중엽 연구원. 다시 역사의 현장을 찾은 그는 상기된 표정인데요. 마한 백제시대의 지배자들이 잠들어 있던 이 거대한 분구묘를 발굴할 당시의 10년 전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경상부에서는 총 5개의 이제 석실이 확인되었는데 나머지 4개는 다 도굴이 이루어져서 출토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상호석실은 이제 다행히도 도굴이 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뚜껑돌이 덮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이렇게 충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덕리 1호분에선 큰 항아리로 만든 2기의 옹관묘와 5기의 석실분이 확인됐습니다. 전통적인 마한 양식의 무덤과 백제의 양식이 함께 발견돼 대략 5세기 초부터 시작해 6세기 초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5기의 석실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땅을 판 뒤 시신을 안치하는 이 돌널 무덤만이 운전한 형태로 남아있었던 건데요. 놀랍게도 무덤 안에서 이 일대를 호령했던 마한 모로비리국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뚜껑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처음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금동 신발이 이렇게 발치해서 이렇게 놓여져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식이 여러 개 이루어진 토기들, 그리고 긴 장검, 그리고 중국제 청자 등 굉장히 최상의 유세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매장된 당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하게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고학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보람됐던 그런 발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나긴 세월 잠들어 있던 이 돌널 무덤에선 당시 최고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물건들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청록색을 띤 이 중국제 청자는 물론 작은 단지로 장식된 구멍 항아리,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한 이 금동 신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9년 고창 봉덕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이곳 박물관으로 옮겨져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시된 유물 가운데 고창 모로비리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 금동 장식 신발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덕리 금동 장식 신발에선 이렇게 용과 봉황, 인면조, 화연문 등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제의 한성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 이 피장자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발은 어찌 보면 그 바닥에 스파이크가 오늘날 골프화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썼던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매장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금동 신발을 왜 그래 여기에 부장했을까? 바로 이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 신었을까? 아니면 백제의 중앙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 외에도 이 백제의 옛 영토에서는 특히 마한 분구묘 같은 경우에도 이 금동 신발이 출토되는 예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걸 보면 백제의 중앙과의 관계, 즉 어떤 정치적 커넥션들을 읽어낼 수 있죠. 고창에 있었던 모로비리국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직접 그 모습을 마주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나마 그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40cm가 조금 안 되는 이 청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오직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제 청자가 나왔어요. 이 동진대의 청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역시 고창 봉덕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모로비리국의 지배층들이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을까? 아니면 당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백제로부터 사여받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양론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백제에서 사여를 했다 하더라도
금동신발의 존재와 더불어서 백제에서 일정 지분의 정치적인 영향력 내지는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무덤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이 일대를 호령했던 마한의 모로비리국.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땅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지명이 마한의 54개국 중에 하나인 모로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제 시대의 모양부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756년 경덕왕 16년 때 고창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로비리하고 모양부리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그래서 비리나 부리는 우리 고대의 북방 언어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다. 그리고 벌판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드러날 창자를 써서 고창할 때 창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로에서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모로에서 모양에 바뀌는 의미는 전라도 사투리에서 몰랭이라는 의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몰랭이라는 건 전라도의 높은 언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써서 고창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매년 10월이면 성곽을 밟는 답성놀이가 이어지는 고창 모양성. 이 모양성이라는 이름에서 모로비리국의 DNA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드넓은 평야를 뜻하는 고창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크기는 물론 형태도 다양해 고인돌 박물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선사시대부터 고창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마한의 흔적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군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 시작점까지 이 고창에 살던 선사인들이 이 고인돌을 축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축조될 수 있는 묘제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정치적 위상, 사회적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쪽으론 끝없이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요. 생명의 보고인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무수한 생명체들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보리로 대표되는 고창은 그 옛날에도 비교적 살기 좋은 고장이었을 겁니다. 모로빌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는 해안하고 그 다음에 육지 두 개를 연계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간석지에는 수산물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비산 비하의 낮은 구릉과 구릉 사이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런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해안가에서는 소금이라든가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한의 모로빌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윤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미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 문화를 형성했던 그런 권력 지배의 이러한 문화를 마한의 모로빌이 그대로 흡수했다라면 강력한 왕국은 성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한 모로비리국의 실체를 증언하는 두 개의 고분에는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분구묘가 본래 하나의 능선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발굴 조사를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이 주변 지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전하게 이 높이까지를 흙으로 성토에서 쌓아 올린 고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들은 맨 처음에 추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발굴 조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 일정한 높이에서 자연
지형이 그대로 확인됨에 따라서 이 고분이 그냥 온전히 성토만을 해서 만든 고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자연 구릉 자체를 이용해서 만든 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순히 흙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산자락의 가운데를 깎는 대규모 공사를 한 뒤에 이렇게 보는 이를 압도하는 크고 웅장한 왕들의 무덤을 만든 이들이 바로 고창의 모로비리국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영산강유역의 이런 마한 분구묘들은 개별 묘제들이 하나씩 평지에서 쌓아져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봉덕리 고분의 특징은 일단 대상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털을 닦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형체를 만들어요. 그 위에 다시 흙을 쌓고 매장 주체부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덕리 고분은 이미 만들 당시부터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영산강유역과 차이가 있으면서 봉덕리 고분을 만든 이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 때도 일정 부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한시대 고창 일대를 호령했던 모로비리국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지속했을 겁니다. 봉덕리 고분에서 찾아낸 유물들 가운데 모로비리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특이한 형태의 토기입니다. 작은 단지들로 장식된 구멍 뚫린 항아리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모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양자간 일대 있잖아요. 이 일대에서 원래 이 많이 나오던 유물이에요. 일본에 가면 6세기 중반에 이러한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받침이 없어요. 근데 봉덕리에서는 받침 따로 이 소호 장식 토기가 따로 나왔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게 붙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제 청자와 더불어 이 소호 장식 토기라고 하는 것은 모로비리국의 이러한 지배층들의 국제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고창 지역은 이미 마한 단계부터 어떤 개방적 문화를 가지고 나름의 정치 문화 활동을 해왔음을 추론할 수 있죠. 모로비리국의 비밀을 간직해온 이 거대한 고분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마한 시대의 퍼즐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는 3호분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분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시굴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그 결과 이 3호분 자체가 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흙으로 3m 이상을 성토해서 만든 고분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고창 지역에 이 봉덕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또한 이 1500년 전 이 고창 지역의 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봉덕리 고분에서 나온 금동 장식 신발과 중국제 청자 등의 유물은 마한 모로비리국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고창 일대를 호령하던 모로비리국은 백제 중앙은 물론 중국,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며 개방성과 역동성을 지닌 강력한 정치체였던 겁니다. 고창과 관련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바로 모로비리국입니다. 마한의 54개 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모로비리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때 강성한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고창 봉덕리 고분인 겁니다.